제로 콜라 주세요. 안녕하세요, 좌유전입니다. 드디어 제 모델 X에 FSD를 설치했습니다.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업데이트가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밤 11시 30분에 이제 설치까지 마치고 겨우 첫 주행을 시작했는데 진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홀린 사람처럼 아무데나 찍고 내달리기 시작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새벽 2시더라고요. FSD의 모드는 총 5가지입니다. 저는 이틀 동안 매드맥스 모드만 사용했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른 모드는 답답합니다. 결국 궁금한 건 하나죠. 그래서 쓸만한지. 이번 영상에서는 이틀 동안 제가 서울 시내를 돌면서 느낀 점을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으로 나눠서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FSD의 기술력이 빛났던 좋았던 점부터 가보겠습니다. 급가속, 급감속 현상이죠. 일명 붕끽은 FSD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운전 경력 15에서 20년 된 베테랑보다 훨씬 스무스한 것 같습니다. 차선 변경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오토파일럿의 자동 차선 변경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꽤 둔탁하고 투박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FSD는 타이밍이며 들어가는 각도까지 정말 우아하게 해냅니다. 이 전체적인 승차감마저 좋아진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FSD는 과속 방지턱을 정확히 감지하고 감속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긴 했는데 더 소름 돋는 거는 일명 가짜 과속 방지턱 있죠. 튀어나온 거 없는데 색칠만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인식해서 그 부분은 귀신같이 감속 없이 지나갑니다. 과속 방지턱 몇 개를 넘어봐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FSD는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이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움직이죠.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움직여야 돼. 이런 식으로 하드코딩 되거나 프로그래밍된 소프트웨어와는 차원이 다르죠. 이 능력을 보여준 상황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종로 슈퍼차저에 들렀는데 이 가는 길에 우회전해서 골목을 들어가야 하는데 딱 그 길목에 공사 차량이 주차 중이더라고요. 근데 이 FSD가 제가 운전 중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라는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왼쪽으로 살짝 비켜서 우회전을 해내더라고요. 그리고 왕복 2차선 골목에서 주정차 차량 때문에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마주오던 트럭이 진입한 것을 보고 FSD가 트럭이 지나갈 때까지 먼저 기다려줬습니다. 사람처럼 도로의 흐름을 읽고 대처한 거죠. 더 놀라운 상황도 있었는데요. 차량이 한 대밖에 지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골목에서 맞은편 트럭이 진입한 걸 보고 FSD가 스스로 후진해서 길을 터주고 트럭을 보낸 후에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양보하고 또 교통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출근길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 편도 1차로인 길에 정차된 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 FSD가 알아서 피했는데 재밌었던 게 이때 중앙선을 살짝 침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법을 어기면서도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FSD는 보행자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보행자 머리카락만 보여도 멈춘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덕분에 출근길에 한 보행자분께 꾸벅 인사까지 받았습니다. 내가 운전했다면 기다려줬을까? 아님 그냥 지나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매드맥스 모드여서 그랬던 건진 몰라도 이 슈퍼차저로 가는 길에 FSD가 과감히 끼어들기를 시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조금 미리 들어갔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제 마음만은 좀 편했을 텐데 이 FSD가 과감하게 틈을 비집고 들어가더라고요. 하필 뒷차량이 같은 테슬라였는데 너무 죄송해서 비상등을 전멸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 피턴을 하기 위해서 항상 지나가야 하는 좁은 골목길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매우 매끄럽게 주행을 해내더라고요. 이 사방에서 몰려드는 차량들 사이를 비집고 좌회전을 해내는 모습에 솔직히 조금 감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틀 동안 공도를 주행할 때는 개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어쩜 이리 잘하는지 대부분의 도로 상황에 찰떡같이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먼저 차선 진입 실수가 있었습니다. 편도 2차로 길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는 1차선으로 직진해야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도 명확히 직진하라고 안내했는데 이 FSD가 갑자기 우회전 표시가 바닥에 되어 있는 2차선으로 진입해버렸습니다. 최대한 개입을 안 해보려고 그냥 뒀는데 결국 도로를 삥 돌아서 다시 동일 구간에 진입해야 했습니다. 신기하게 두 번째 시도할 땐 직진 차선으로 잘 주행하더라고요. 학습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조금 신기하긴 했습니다. 비보 좌회전은 아주 잘 해냈습니다. 대부분 케이스에서 문제없이 진행이 됐고요.
다만 적신호시 좌회전 같은 좀 특수한 표시가 있었던 구간에서는 제가 엑셀을 톡 건드려줘야 진행하더라고요. 또 보행자가 많은 시장에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때는 진행이 너무 느려서 지속적으로 제가 엑셀을 톡톡 건드려줘야 했습니다. 국내의 복잡한 신호체계나 혼잡한 시장 환경 같은 특수한 케이스는 이 FSD가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궁금했던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도 도전해봤습니다. 하지만 입구로 진입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진입하거나 심지어 그 직전에 우회전을 일찍 해서 다른 업장에 들어가는 황당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상에서는 이 진입로까지 얘가 정확히 인식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 진입을 제대로 못해서 좀 아쉬웠고요. 드라이브스루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주문하는 곳, 결제하는 곳, 제품을 받는 곳. 주문하는 곳까지는 얘가 잘 진행을 해서 스스로 멈추더라고요. 제가 주문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결제하고 제품을 받는 곳까지의 진행은 좀 매끄럽진 않았습니다. 얘가 그냥 지나가려고 해서 제가 일부러 개입을 했어야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좀 학습 데이터가 좀 쌓이고 나면 꽤 쓸만한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도에서는 개입 없이 완벽했지만 이 지하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아쉬운 상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국내 지하주차장 데이터가 부족한 탓이겠지만 이 바닥 방향 표시가 있는데도 역주행을 시도하거나 출구를 못 찾고 헤매거나 올라오는 데인데 내려가려고 하거나 이런 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지하주차장 층을 내려갈 때마다 이 머뭇머뭇거리길래 너무 답답해서 개입해서 제가 직접 내려갔고요. 슈퍼차저를 찍고 간 건데도 이 텅 빈 슈차를 그냥 지나가서 개입해서 충전기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출근길에 기차 건널목을 지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한 인부가 빨간 깃발로 수신호를 하면서 통제하고 계시더라고요. 깃발로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셨는데 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더라고요. 차단기가 내려오거나 하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기는 해서 그냥 뒀는데 수신호가 좀 미국처럼 명확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FSD는 과속 카메라 감지까지는 해주지만 그에 맞게 감속해주지는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카메라 앞에서 이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현대 기아의 HDA처럼 과속 카메라 감지와 그에 따른 가감 속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는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이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주행을 해보면서 더 다양한 엣지 케이스들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FSD는 공도 주행에서는 크게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미국 도로가 더 익숙한 FSD에게 이 국내 도로에 적응할 시간 더 필요해 보이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저는 열심히 주행하면서 양질의 국내 도로 데이터를 FSD에 학습시키겠습니다. 곧 뒤이어 풀릴 모델 3, 모델 Y FSD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더 많은 FSD 관련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좌니전이었습니다.